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1월 13일부터 접수. 둘, 두개사, 점자 표기 컵라면 출시, 시각장애인의 인기. 셋, 장애인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체험공제 지원받아도 지급.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넷, 국가 지자체, 유니버셜 디자인 체계화 근거 마련 추진,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법안,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1월 13일부터 전국 동시 접수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85,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처음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사용할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금이 1인당 월 8만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됐지만 올해는 1인당 매월 85,000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12세부터 64세 장애인 본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부터 64세의 장애인 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자도 2022년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선정되면 대상자는 2일에서 3일 후부터 온라인이나 신한은행에 방문해 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가 발급된 후 홈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가맹시설을 검색해 원하는 시설과 강좌를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 85,000원을 초과하는 강좌도 이용권 카드 결제 계좌의 초과 금액만큼 잔액이 있다면 결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 지원금 85,000원 범위 내 복수 강좌 결제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라면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컵라면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이 매점에 들러 컵라면을 구매하기 위해선 촉각을 통해 컵라면 포장 용기의 특징을 추측해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정확도가 떨어져 예측한 컵라면과 실제 컵라면이 달라 상품을 다시 돌려놓거나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삼양라면은 용기면 하단에 점자를 넣어 자사 제품의 회사명과 라면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물 붓는 선의 위치를 점자로 포장재에 표시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확인하지 않아도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시각장애 유튜버는 해당 제품을 리뷰하며 그동안 매대에서 원하는 라면을 고르고 싶었지만 다른 걸 골라 먹는 경우들이 많았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덜어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식품업체 6곳과 여러 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지난해 6월 안전상비의약품의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양라면과 함께 오뚜기도 지난해 9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에 점자를 표시한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운영 트렌드가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배려한 더 많은 제품의 출시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우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그 성격, 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 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 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분 장애인 고용 장려금부터 적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월 7일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나, 이동, 안전, 공공행정 서비스, 공간 및 제품 등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규정하고 둘,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셜 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셋,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넷, 그 밖에 민간 참여 환경 조성, 대통령 소속의 유니버셜 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정론관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 유니버셜 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 박청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원에 조속한 통과와 유니버셜 디자인 제도 확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유니버셜 디자인 제도를 정착시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